결국 시장이 우려했던 대로 관세 전쟁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관세 정책을 그대로 강행한 가운데 지금 상대국들도 보복 관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관세 전쟁이 앞으로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을 비롯해 각 국가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를 보면은 그동안 얘기해 주신 워블링 마켓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만큼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그 방송은 전체 이렇게 잡고 있는 김채연 PD 예. 일을 하기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김채연 PD랑 같이 다우와 나스닥의 일중 그래프가 아마 준비되면 예. 아까 보여주시는데요. 아마 시청자분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일중 그래프가 예. 이게 오늘 다우존스의 주가 변동폭이 733포인트입니다. 최고치 대비해서 최저치 예. 733포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좀 이렇게 예. 같이 보여주시죠. 김철현 PD께서 나스닥 하면 오늘 일중에서 최고치와 최저치가 633포인트입니다. 나스닥이 18,000대인데 633포인트가 변동성입니다. 예.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블링 마켓이다. 아주 변동성이 극에 달한 이런 장세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특히 오늘 그 3대 지수에서는 역시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가장 낙폭이 컸죠. 그렇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첫 분기 성장 올해 1분기 성장률이거든요. 예. 첫 번째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그 정책적인 저렴 문제, 이 위드롤 이펙트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금단 효과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머랭 이펙트.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했지만 미국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가지 것 때문에 GDP 애틀란타 나우에서 마이너스 2.8%까지 봤습니다. 플러스 2.8%가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마이너스 2.8%까지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1.5% 급락했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계속해서 떨어졌던 나스닥 지수 오늘 상당히 관심이 됐었죠. 예. 오늘까지 떨어지면 진짜 이렇게 조정에 대한 완전히 우려가. 이렇게 예. 되죠. 근데 오늘 장중에 장 막판엔 조금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장 막판에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스닥 지수도 워빙 마켓의 거래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예. 오늘 테슬라가 관심이 됐었죠. 유럽에 중국 판매도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예. 오늘도 4%니까 사실 작년 12월 초 488달러 대비해서는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5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렇게 전문가랑 나오셨던 모 지점장께서 테슬라의 목표가가 500달러, 600달러 하는데요. 800까지도 나왔죠. 800까지 나오는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분들이 이제 테슬라 돼서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강세론자 아닙니까? 홍역함자 그렇죠. 한마디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네네. 뭐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아담 조나스 그리고 네네. 웨드부시의 댄 아일즈인데 이 두 분 다 굉장히 테슬라 강세론자로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테슬라에 대해서 지난 제 기억으로도 2년 동안 예. 아주 테슬라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던 이런 대표적 사람인데요. 여지없이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점에서 이런 목표가가 800달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판단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또 하이라이트가 달러 가치가 아주 급락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작년 12월 초 대비해서 지금 오늘 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포인트 떨어져서 지금 퍼센트를 보면 1%포인트 근래에 보기 들 정도로 예. 낙폭이 컸었죠. 그래서 105대에 들어갔던 것도 하이라이트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정말 심상치 않다라는 표현이 떠오르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집권 일기 때와는 정말 다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시간으로 이제 3월 4일이니까 오늘 예. 관세가 일제히 해서 관세 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한 3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 방식에서 시청자 여러분 MBO 방식이라고 아실 겁니다. 목표 달성 시에 이렇게 경영 방식인데요. 예. 이 MBO는 오랜만에 관세 정책이 나왔습니다. 역시 기업가의 경영 방식일 때 그렇습니다. 목표 달성에 따라서 경영 전략을 수정하겠다 하는 얘기죠. 예. Manage by Objective에서 이 이니셜이 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멕시코, 캐나다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펜타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불법 이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적을 했습니다는 소개 목적이 달성하지 못했죠. 예. 예정대로 또 때렸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때리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10% 추가 관세인데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니까 다시 10% 추가 관세 때렸죠. 20%포인트죠. 그럼 예. 중국에 대한 관세는 평균을 한 20% 되니까 20%포인트 40%가 되는 겁니다. 하이 트랩 텍스, 진짜 고관세죠.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홍 앵커도 지적했습니다는 1기 때에는 중국에 대해서만 때렸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 대상이 리저널, 특정 국가 내지는 특정 지역에 있는데요.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동맹국에서 더 또 많이 때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멕시코, 캐나다, 유럽, 베트남, 대만, 한국, 일본에 대해서는 유독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예. 내일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시바가 지금 어제 일본의 의회에서도 왜 이렇게 엔화 약세라든가 또 이런 쪽에 대해서 엔화 포기 각설한 게 아니냐. 일본 대비해서는 엔화가 실적하게 된다. 개요대학 교수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요거 문제는 아주 집중적으로 내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에 대해서는 유독 관세를 얘기하지 않고 있고 모든 국가에 대해 관세를 얘기하는 게 지금의 두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죠. 협상의 예. 여지를 남겨놓을 겁니다. 기업가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협상의 여지를 놨다는 것도 세 번째 특징이다. 오늘 관세를 집중적인 관세 부과 날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시청자분이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정책을 평가해 주셨을 때 1기에 비해서 2기가 훨씬 더 세련됐다 이런 평가들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상이 주도 면밀하고 예. 정치 신줄나기였던 1기에 대비해서는 이번에는 굉장히 세련됐다. 그게 바로 관세 정책의 목표를 비용이 최소한 상태에서 최소 들어간 상태에서 목표를 달려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관세 정책의 맹점을 이렇게 보완하는 식의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환율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환율 얘기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매센트도 환율 얘기도 이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련된 정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관세 정책이 정가의 보도는 아니다. 예. 관세 정책은 대표적인 가격 할증 정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입가에 20% 때리면 할증 정책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가 대상국에 중국이라든가 한국에선 원화로 절하한다든가 위안화 절하하면 무력화되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10대 교역국에 대해서 다음 달 2일에 상호 관세가 나올 것이다. 초미의 관심이 되는데요. 10대 모든 국가들이 트럼프가 상호 관세 때리면서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면 트럼프는 그야말로 관세 정책이 무력화됩니다. 예. 그게 실증적으로 보면 집권 1기에 사실 관세 정책이 대중 중심의 관세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일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2기 때는 굉장히 세련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기 때 죄송합니다. 예. 중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던 것을 보면 중국 그때 당시에 위안화 평가절을 한 15% 정도 평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그때는 나바로 페레담에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 인상분에 대해서 전부 무력화시켰습니다. 70% 이렇게 상쇄시켰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양해 대회를 어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 스트롱 트랙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는 보복식으로 하겠다. 예. 여기 보복에서는 위안화 평가제로도 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소프트 트랙에서 협상의 여지도 남겨놓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도 보복으로 해서 첫 번째 퍼스트 트랙에서 강경한 정책의 위안화 평가제로 얘기가 이렇게 양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스무트홀리법을 잊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도 커지고 있고 심지어 증시도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반응이 크지 않습니까? 네, 홍 앵커가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요. 예. 트럼프가 관세를 일방적으로 사실 세계를 지배한다는 야망에서 전쟁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관세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는 예. 교역 상대국들도 만만치 않게 되어오고 있습니다. 멕시코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보복적인 얘기도 나오죠.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여기 이제 협상 가능성이 전전하고 있다. 아까 세 번째 그렇죠. 얘기에 해당되는 거죠. 미국의 상무부가 이건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 속보는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시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관세 전쟁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되고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8%까지 예상되니까 예. 결국 스무트 홀리법 같은 이런 쪽에 세계 경제 불황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미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2.8% 되는데 물가는 3%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1년 후 기대 인플레도 4.3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8 마이너스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예. 다 내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4.3%면 이건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게 이제 다우존스를 오늘 굉장히 급락시켰던 요인이죠. 예. 두 번째는 미 증시 지금 어떻습니까? 미 증시 붕괴론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그걸 다루는 것 같습니다. 미 증시 붕괴론도 이렇게 표지로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 하영춘 대표께서 이렇게 하는 한경의 그 비즈니스 잡지 예. 여기 보면 이번에 표지 모델에서 미국 증시 붕괴론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러 이상도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러 인덱스도 오늘 105 정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관세 충격으로 M7이 지금 굉장히 붕괴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취임 후에 금당세가 더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민감한 사항이죠. 그렇죠. 달러 위상도 오늘 달러 인덱스가 105 정도 되는데요. 자, 홍익거끼리 말씀드린 대로 스무트 예. 홀리법에서 세계 교육이 축소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주일의 중심 통화인 달러에 대해서 수요가 떨어지겠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달러 가치 떨어져, 달러 위상 떨어져. 마가 구상되느냐?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 트럼프 정부도 관세 1번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자, 초기에 신속하게 가고 있지만 이번에도 만약에 실패하면 자, 집권 이기 때는 대중 때렸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중국과의 격차가 오히려 거꾸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2027년까지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가. 이번에도 실패하면 2년 후에 어떻습니까? 2년 후에는 중간선거에 공화당과 트럼프가 이렇게 실패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조기 레임덕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관세를 때리지만 나름대로 위험 요인도 굉장히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판을 걷고 있다. 예. 이런 편이 적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월가와 경영 그리고 금융학계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일대 스티븐 로치 교수의 경고가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스티븐 로치는 시청자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아마 미국의 월가에서 또 예측에 관해서 가장 잘하는 분위로 정통이 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 당시에 스티븐 로치의 경고는 아주 그대로 맞아서 지금 상태에서 이코노미스트에서 가장 연세가 들으셨지만 예일대 명예교수였지만 여전히 영향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 자, M7은 트럼프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때문에 너무 가독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대중의 광기로 우리도 예. 이제 폴 크루먼의 광기라 매니아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광기로 인해서 심한 거품 상태다. 얼마큼 심하냐? M7의 주가는 2022년 12월을 1로 봤습니다. 지금 3.5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닷컴 버블 당시에 주도주가 예. 자 2022년 1월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각도로 평가해 봤습니다. 그때 닷컴 버블이 되기 했지만 그때 2.8배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M7은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3.5배입니다. 3.5배입니다. 그래서 제2의 닷컴 데자부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시청자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M7을 종목을 제외한 S&P는 2022년 12월 이후부터 어떨까? 이건 스티브 레우치가 계산한 겁니다. 예. 사실상 현보 상태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는 M7 종목 빅테크 업종에서 왜곡됐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이번에 스티브 레우치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데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얘기한 내용을 제가 일본의 카미카제 버블 붕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카미카제 버블은 일본이 1990년대 이후에 자산 거품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심전을 낳았던 가장 촉매요인입니다. 예. 그래서
자, 1980년대 우리가 토요타, 패나소닉, 그다음에 이런 그 뭐 소니 같은 소니, 기업들이 예, 소니 있고요. 같은 예. 이런 거에 의해서 일본의 이렇게 계열사식의 과잉 투자가 결과적으로 숙지 현상. 나중에 뭐냐?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기대해서 올라갔던 부분이 1990년대 카미카세 버블이 붕괴되면서 행오버 숙지 현상. 우리도 이제 지적해 드렸죠. 행오버 예.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미국 같은 경우 고비용이죠. 그래서 그렇죠. 딥시크 후에 충격 때문에 미국도 충격받았지 않습니까? 수익으로 예. 연결됩니까? 스티브 로치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공지능과 같은 되는데요. 만약에 수익이 연결되지 않을 때는 행오버 현상. 이미 엔비디아는 작년 7월부터 초동 국면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성장성에 문제가 되면서 이런 상태에서 제2의 카미카제가 되는 게 아니냐, 버블 붕괴되는 게 아니냐 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오랜만에 카미카제 버블 붕괴에 대해서 이 스티브 로치가 얘기했던 것도 향후에 테슬라가 지금 상태에서 270달러까지 떨어지는데 목표가를 800달러. 오늘도 이렇게 방송하는 이런 증권사에 이렇게 포머를 조장하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전해진 속보 내용인데요. 미국 상무부 측에서 내일 관세 타협안이 발표될 수 있다라고 밝힌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고려라고 적혀 있지만 이걸 번역해 보면은 고려보다는 협상이 가능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티븐 로치 교수의 경고 중에서 달러 인덱스와 관련된 경고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전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협상은 예. 협상력을 증대시켜서 미 국민의 희생을 최고시켜서 목적을 달성한다 하는 쪽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일단은 관세는 부과되고 그다음에 추후에 관세 협정에 따라서 또 이것도 이렇게 유예 기간을 설정할 것인지 관세를 낮출 것인지 예. 아마 멕시코 대비해서는 아마 펜타닐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캐나다에 비해서는 불법 이민 문제가 협상의 여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좀 희망은 내일 정도에 좀 우리 서학개미분들 요새 좀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렇죠. 이렇게 코인과 마찬가지로 좀 트럼프 푸 정도 관세를 좀 대폭적으로 좀 유한되든가 예. 경기를 좀 부양한다든가 하는 트럼프 푸시 나와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네요. 예. 근데 그런 기대를 하면서 자 M7에 이렇게 버블이 파열될 때는 어떻게 되냐 스티브 로치는 자 시장이 M7에서 왜곡됐기 때문에 외환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자, M7에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전부 한국 자본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많이 증가했죠. 예. 달러 수요가 증가 달러가 과도하게 고평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트럼프의 마가 구상은 안정적인 달러 가치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대요. 과도한 달러 강세도 안 좋고 과도한 달러 약세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의 실질 실효 환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수준이냐 하면 실질 실효 환율 가면 바이든 정부 취임 때 100이다. 트럼프 이기 때 달러 가치를 잘 유지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막이 좀 돌아가겠습니다. 예. 실질 실효 환율가 트럼프 정부 바이든 정부 출범 100으로 잘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달러 정책 실패해서 11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떠냐? 달러 강세니까 무역 적자가 확대되죠. 지금 그렇죠. 무역 적자가 확대되죠. 예. 그리고 포브스 모델 보면 이 페드 모델입니다. 달러 가치가 10%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 정부가 지금 1사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8% 예상이지만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진다. 왜냐? 달러 가치가 10%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갈 때는 성장률이 0.75%포인트 하락하니까. 자, 지금까지 경기 안 좋은 것은 바이든 정부 잘못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것도 트럼프 정부의 왜곡된 시각이지만 그래서 M7이 거침없이 올라감에 따라서 증시도 S&P는 원래대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주 많이 올라갔던 거 착각을 이렇게 했던 거고 외환시장도 뭐냐? 지금 과도하게 달러가 강세된다. 근데 M7이 파할 때는 달러도 약세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티브 로치는 20% 정도 달러 가치가 급락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월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약달러 추세로 됐을 때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관세 전쟁이 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벌써부터 예고를 했죠. 예. 그런 상태에서 요거는 자막만 타고 딱 한 30초만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는 옴니버스 액트에서 관세에 대해서
보복관세 위안화라든가 원화 절하라든가 일본은 아니겠습니다. 베트남 동화로 절하할 때는 환율 조절로 때려버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뒤쪽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이렇게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 FTA 협정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사실 철강과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어하는 방침만 때리고는 아직까지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멕시코라든가 캐나다처럼 관세 부과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가장 관심은 다음 달 4월 1일이죠. 근데 이 4월 1일에 NT 보고서 나와야 됩니다.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 비관석 장벽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어제 한국 증시가 비교적 잘 버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한미 FTA에 의해서 일단은 관세적인 측면에서는 종목에 따라서는 제로입니다. 비관세 장벽이 문제인데요. 이게 예.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데요.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로 NT 보고서가 나와야 상호 관세 때리게 되고 그다음에 환율 조작 여부를 걸린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는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을 잘 이해해서 사실 시장에 출렁출렁하는 거에 따라서 예. 따라서 이렇게 너무 일희일변은 없다.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 것도 그렇다. 그래서 주가가 변동이 있을 때는 그 흐름에서 그날 사라 저가 매수해라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럴 때는 좀 한번 관망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예. 최소한 4월 1일 상호 관세가 나올 때까지는 좀 관망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